지난 3일부터 열흘간 지금 제주도에서는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대회 첫날 중등부 선수 한 명이 경기 도중에 쓰러져서 지금 이 시각까지 의식불명 상태라는 정말 안타까운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먼저 사고 당일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일부터 제주 서귀포시에서 제55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 복싱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약 1,500명이 참여하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대회입니다. 오늘까지 중고등부 남녀 경기가 치러졌고 또 오늘부터 대학 일반부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일, 그러니까 대회 첫날 오후 4시쯤 발생했습니다. 전남의 한 복싱클럽 소속 중학생이 57kg급 경기 2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경기장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선수의 보호자 측에서 경기 진행이 미흡했고 응급조치도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라운드가 앞서 끝났고 2라운드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장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옷 입은 선수가 지금 전해드리는 그 친구인데요. 아이고, 지금 정타를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자, 저렇게 복싱 경기 도중에 쓰러져서 지금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중학생 선수.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제주도까지 내려온 부모님은 경기 내용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기가 막혔다고 하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경기 중단은 없었다.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이미 2라운드 때 문제가 있었던 걸 상대방 선수도 알아채고 처음에 주춤한 부분이 보입니다. 근데 중단을 안 시켰고 이제 처음 시작부터 그랬는데 애가 팔이 떨어졌어요. 왼팔을 아예 가드를 못 올렸습니다. 근데도 경기를 중단을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맞고 쓰러져서 얘가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거기까지 비틀비틀하는데 한쪽으로 이미 쏠려가지고 비틀거리고 가고 있어요. 가드를 못 올리는데도 중단을 안 시켰어요. 자, 상대방 선수가 알아챌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데도 경기를 진행시켰다. 일단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고를 당한 선수가 정말 이 가드가 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경기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었다 하는 게 육안으로도 지금 확인이 되는데,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또 아마추어 복싱 선수로서 최근에 또 시합을 앞두고 계시는데 조금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아한 게요. 그냥 시청자분들이 상식적으로 보셔도 2라운드 시작하고 나서 왼쪽 발이 툭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으로 툭 떨어지고 이게 상대방을 유인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팔이 덜렁거리는 듯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선수도 처음에 주춤주춤하다가 한 번 펀치를 날렸는데 바로 쓰러져요. 그럼 저 때라도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 때도 중단을 안 시켰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1라운드 때도 한번 다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뭔가 이 동공도 풀려 보이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였고 항상 복싱할 때 뇌진탕이라든가 외상성 뇌손상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협회라든가 아니면 코치들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경기의 라운드 숫자를 제한할 정도로 아마추어 복싱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경량급이 50kg대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큰 뇌손상이 있기 어려운데 저런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경기를 강행을 시켰네요. 자, 일단 선수가 쓰러진 과정 자체에서도 경기를 무리하게 진행시킨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부모님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수를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과정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데요. 직접 또 들어보시죠. 119 사설업체 신호 다 지켜가지고 사설업체가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저희 아들이 뇌출혈이라는 거를 인지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피라도 터졌냐 안 터졌다 그러고 애기 상태 보고는 이거는 뇌출혈이다. 자기네 입으로 저희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런 걸 알았는데 그 119를 안 부르고 그렇게 했던 거는 현장에 대한 자기네 판단이었다는 식으로 판단이라고 했으면 잘못된 거잖아요. 안전 그런 거에 보면 매뉴얼이 있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병원부터도 못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자, 아이의 상태가 뇌출혈 증상이라는 걸 알고도 119를 부르지 않고 그냥 사설 업체로 이송시켰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대회 관계자들이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뇌출혈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인지를 했다는 건데 바로바로 119를 불러서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려간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사설 구급차로 아이를 옮겼는데 일단 뭐 신호등, 신호 다 지키면서 갔고요. 병원도 정확히 어디 가야 되는지 몰라서 막 헤맸다고 해요.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30분이나 걸리고 아이고야. 병원의 관계자들이 이미 동공이 풀리고 의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식을 못 찾고 있고요. 뇌 쪽에 산소 공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해당 의료진이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네. 자, 앰뷸런스를 같이 탔던 그 대회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 사설 구급차 운전 기사가 사이렌 켜는 방법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일단은 골든타임 가는 게 있잖아요. 시간을 지켜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체된 상황이 보입니다. 코치가 구급차 타야 되는데 자기 차로 가겠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괜찮은지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구급차를 타고 갔는데 구급차 타고 가는 과정에서도 구급차 운전자가 신호 같은 거 지키면서 상당히 늦어졌고 결정적인 거는 사이렌 작동법을 모릅니다. 왜 사이렌 틀지 않느냐 하니까 나 이거 사이렌 틀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구급차 운전기사가. 그 후 병원 근처에 와서 사이렌을 켰다고 하고요. 병원 앞에 와서도 한참 돌다가 결국 30분 만에 병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그 긴급 자동차가 박 변호사님 네. 신호 지킬 필요 없잖아요. 왜 긴급 자동차가 된 겁니까? 신호 지키지 말라고 예. 한 겁니다. 신호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사이렌 당연한 건데 아주 납득할 수 없는 그 골든타임 지키기 위해서 그게 해준 건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구급차 지나가면 사이렌 켜고 지나가면 막혔던 차들도 양쪽으로 홍해 갈라지듯이 막 비켜주는 게 우리네 정서인데 무슨 신호를 지키고 갑니까? 자, 이 해당 선수의 아버지께서는 참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그 앞서 보신 그 링, 그 경기장에 올라와서 자해를 하셨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화가 났으면 그러셨을까 싶습니다만 자, 그런데 유독 대회 첫날 이 병원으로 이송된 선수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요. 대회 첫날, 그러니까 대회가 시작된 첫날에만 3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둘째 날에도 한두 명 정도 병원으로 실려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은데 그만큼 대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런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양앵커가 언급한 것처럼 쓰러진 학생의 아버지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복싱 링에 올라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곧바로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서 병원으로 옮겼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대회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요. 지금 코치나 심판이나 협회 이 모두가 서로의 탓으로 돌리면서 이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관계자가 확실하게 전해왔습니다. 자, 지금 그 아버님이 링 위에 지금 올라오셔서 오늘 오전에 도대체 이게 내 아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다행히 상태는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예전에 1981년인가요? 2년인가요? 고 김득구 선수가 경기 중에 15라운드 다 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뒤에 정말 세계 권투협회에서 이제 어떤 12라운드로 줄이고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하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아마추어 선수 경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프로 선수였기 때문에 두뇌에 대한 보호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고요. 지금도 물론 프로 선수는 그렇게 경기를 하지만 지금 아마추어 경기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헤드기어를 착용을 하고 있고 헤드기어도 옛날보다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통 보호기구가 훨씬 더 강하게 돼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대회에서도 심판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경기를 하다가도 실력 차이가 너무 난다 싶으면 중단시킬 만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굳이 다운을 당하지 않도록. 네, 근데 지금 저 상황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게
아까 한쪽 팔이 지금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유인하게 해서 일부러 가드를 내린 게 아니라 팔이 툭 쳐져 버려요. 그거는 마비가 시작됐다라는 징조인데 지금 협회에서는 경기를 중단할 만한 상황이 없었다. 그냥 일반적인 경기였다라고 하고 또 코치는 2라운드 시작 전에 선수에게 계속 뛰겠냐고 물어보니까 뛰겠다고 해서 경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럴 거면 코치나 보호자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이미 지금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사고로 아니, 당연히 선수는 뛰겠다고 한 선수가 하죠. 중학생인데 그러면 괜찮다고 하죠. 근데 경험이 많은 코치가 왜 있냐고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리그에 올라갔을 때 팔 떨어진 순간에 그냥 봐도 모르는 우리가 봐도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라는 게. 그리고 아까 그 앰뷸런스도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앰뷸런스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협회에서는 또 이성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병원비 책임지겠다? 지금 그걸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일까? 1,500명이 넘는 젊은 친구들이 참가하는 대회에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조치를 좀 더 상세하게 좀 일단 상황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복싱협회에서는 송구스럽다. 통상적인 경기 수준이었고 경기를 중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수가 계속 뛰겠다고 해서 경기가 진행이 된 것이다. 설명을 하면서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문제는 없었다. 선수의 병원비 등은 어떻게든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